정부의 발표나 대응은 상당한 불신을 만들었어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제1호기가 지난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터졌습니다. 터져서 제일 처음에 이게 원자로가 터진 게 아니냐 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방사능도 상당히 많이 검출되고 했는데 정부에서 한 5시간 뒤에 관방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기자회견 내용이 우리도 현상을 알아보고 있다. 요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현상을 알아보고 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고 있다. 아주 답답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자로 사건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설명, 국민들에 대한 설명, 기자들에 대한 설명이 약간 불신을 낳고 있어요. 특히 이 서방 언론이 자꾸 뭘 숨기는 것 같다. 계속 괜찮다 하더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일본 정부의 홍보 기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 특유의 이 간접화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깝깝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쿄 전력회사, 이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고 있는 도쿄 전력회사의 대응도 뭔가 이게 서양 사람들처럼 특히 미국 사람들처럼 정확하게 알리고 하는 이런 공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 4만 명이 죽고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원전사고를 가지고 가장 큰 기사인 것처럼 다루는 것도 조금 이 초점에서 빗나갔어요. 빗나갔습니다. 이 대지진이라는 것은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가 기자로서 사건을 기준을 할 때 얼마나 많이 죽느냐는 걸 가지고 큰 기사다, 작은 기사다 이렇게 기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죽으면은 1단 기사가 되고 10명이 죽으면은 4면 머리 기사가 되고 100명이 죽으면은 1면 머리 기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 몇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대지진은 굉장한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입니다. 근데 미야기현의 어느 병원 5층 건물인데 4층까지는 다 물이 차고 거기 있었던 환자가 수백 명인데 3분의 2가 어딜 갔는지 모릅니다. 3분의 2가. 요거 하나만 보면 요거 하나가 다 세계적 기사가 되는 거죠. 이게 다. 그리고 노인들 양로원이 무너져가지고 100명이 죽었다. 요거 하나만 해도 평시 같으면 세계 언론을 뒤덮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부지기수로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한꺼번에 일어났으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발전. 그러나 저기에서는 아무도 지금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언론은 가장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 뭔가 원자력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죠. 뭡니까? 원자폭탄이죠, 원자폭탄.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렇게 딱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거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야, 폭발하는 거 아니냐. 폭발하는 거 아니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은 큰일이다. 이렇게 딱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원자력 발전소는 절대 폭발하지 않습니다. 폭발하는 것은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거지 원자로는 폭발이 아닙니다. 뭐냐? 그것은 녹아버리는 겁니다. 원자로에서 가장 큰 사건은 그 원자로가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걸 멜트다운이라고 합니다. 녹아버리는 것이다. 녹아보면 뭐가 녹느냐? 거기 들어가 있는 플루토늄 같은 연료봉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녹아버리는 겁니다. 녹아버리는 방사능이 많이 배출이 되죠. 가장 최악의 경우는 녹아버리는 겁니다. 녹아버리는. 이런 사고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하기 시작한 지난 약 60년 사이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원자로가 녹아버린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1986년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자로가 녹아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죽었느냐? 지금 일부 언론에서 몇천 명이 죽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한 40명 죽었어요. 40명. 암에 몇만 명이 암에 걸렸다. 근거 없습니다. 다 과장됩니다. 40몇 명이 죽었어요. 방사능의 피해는 그때 소련이 언론 통제를 하고 있을 때니까 과장 기사를 써가지고 몇십만 명이 암에 걸리고 하는 것 다 근거 없습니다. 의외로 방사능의 피해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몇십 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30명대 아니면 40명대입니다. 그게 최악의 사고인데 그때는 그 원자로와 지금 이 일본 원자로, 한국 원자로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경납장치, 원자로 노심이라고 그러죠. 노심. 핵 연료봉이 있는 그것을 사고 있는 이 건물의 사고 있는 건물, 우리는 그것을 4중, 5중으로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날아간 것은 가장 바깥에 있는 게 날아갔습니다. 그것을 원래 폭발하기 쉽도록 그렇게 철근도 가볍게 한 겁니다. 그것이 아주 약했어요. 몇 단계가 생략이 된 걸 가지고 소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련은 원래 이런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무슨 공장을 만들 때도 그렇고, 비행기를 설계할 때도 그렇고, 인명보호에 대한 개념이 매우 약합니다. 인명보호에 대한. 그러니까 근데 소련하고 독일하고 전쟁할 때 보면은, 독일군 진지로 쳐들어갈 때, 지뢰지대를 통과하는데, 지뢰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지뢰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소련 보병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밟아서 터지면은 그쪽으로, 그 다음에 그쪽으로 안 지나가고. 그러니까 인간이 지뢰 제거 장치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설계한 원자로가 그렇게 큰 사고를 났고, 그 전에 1979년 미국에서 스리마일 아일랜드라는 데서 사고가 났는데, 그때도 원자로가 부분적으로 녹았는데 방사능이 외부로 약간 나왔고, 그러나 그것을 맞은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자가 전혀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대피를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원자로가 위험하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뒤에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게 한 30여 년 동안 사실상 중단되고 있습니다. 요새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원자로는 그러니까 폭발은 없습니다. 폭발을 안 일어나는, 지금 폭발한 건 건물이 폭발한 거지 원자로가 폭발한 건 아닙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핵이 분열을 하면은 열이 막 나죠. 핵 분열을 급속하게 시키는 원자 폭탄이 됩니다. 그러나 핵 분열을 천천히 시키면은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데우면은 뭐가 생깁니까? 수증기가 생기죠. 수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면은 전기가 생깁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의외로 구도가 아주 간단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가보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제일 핵심부에 연료봉이 있다. 우라늄 연료봉이 있다. 플루토늄 연료봉이 있다. 연료봉. 그걸 사고 있는 냉각제, 물. 그걸 사고 있는 스팀 장치. 스팀을 전기로 바꾸는 터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구도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그럼 후쿠시마 원전에서 저런 사고가 생겼느냐? 지진 때문에 생겼죠. 제일 문제가 방파제를 그 바닷가에 있습니다.
방파제를 물이 넘어서 거기 있던 발전기에 침수가 됐습니다. 동시에 지진 때문에 지진 너무 흔들리니까 자동적으로 가동이 멈췄어요. 가동이 멈춰도 냉각수가 계속 돌아가가지고 뜨거워지는 노심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냉각수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스톱이 됐어요. 물이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열이 막 올라가죠. 열이 올라갑니다. 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녹아내리죠. 그걸 막기 위한 지금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냉각수가 이 물이죠, 물. 바닷물이 아닌 강물 같은 이런 물로 냉각을 하는데 그 제너레이터가 냉각기를 기능을 돌리는 발전기가 아웃되어 버리니까 임시 배터리를 가지고 돌리다가 배터리도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닷물을 퍼가지고 지금 원자로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게 무슨 뜻이냐? 바닷물을 그 노심 근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식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바닷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중에 복구가 되더라도 그 바닷물 소금 성분 때문에 이 원자로는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원자로 2개를 포기를 했어요. 저거는 지금 저 원자로를 살리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걸 일단 과열된 상태에서 과열이 돼가지고 그 연료봉이 녹아내려가지고 방사능이 바깥으로 나오겠지만 밑으로 땅속으로 들어가서 오염시키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2기 원자로는 포기를 했어요. 저 원자로가 아마 발전량이 한 기가 최소한 100만 킬로와트 될 것 같은데 60만에서 100만 킬로와트 사이겠죠. 저거 하나 짓는데 얼마냐? 한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걸립니다. 2기를 포기함으로써 100억 달러가 날아갔어요. 이제 100억 달러만 날아가느냐? 저거 나중에 저 지역에 청소하는데 방사능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청소하는데 경비가 몇십억 달러 또 들어갑니다. 저것은 이 사후 처리에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지금 20만 명이 대피를 했는데 저 사람들 계속 대피하는 장소에 살아야 돼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청소할 동안에. 이 청소하는 게 얼마나 걸리느냐. 몇 개월, 빠른 몇 개월, 뭐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 원자로는 비사후 수습이 문제예요. 지금 방사능의 유출이 아주 미량입니다. 거의 사람 인체에 직접 영향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씩 대기 중에 나올 겁니다. 다행히 바람이 태평양 쪽으로 봅니다. 우리 쪽으로 날아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풍향이 바뀌면 일본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인체 유해. 거기 가장 유해한 게 세시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먹으면 주로 이 갑상선에 들어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반감기가 30년입니다. 왜 어떤 물질이 반으로 줄어든 물질의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든 걸 우리가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가 30년입니다.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세시움이라는 물질이 가장 위험한데 거기에 예방주사를 그걸 흡수를 해도 암에 안 걸리도록 하는 그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지금 아마 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 이 정도 상태가 그 나라 지금 사정입니다.